역사와 현대, 고대 전통과 저항 정신이 한데 어우러진 나라, 체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남성들이 전통적으로 버드나무 가지로 아내를 가볍게 때리고 찬물을 뿌리며 다산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는 곳이죠. 놀랍게도 체코는 세계에서 맥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기도 합니다. 사생활을 중시하는 문화부터 활기 넘치는 누드 비치까지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또 흥분시킬 이 특별한 나라의 매혹적인 15가지 사실들을 지금부터 함께 탐험해 보시죠. 15. 흥미로운 문화 전통 부활절이 다가오면 체코 여성들은 사랑하는 남성들이 버드나무 가지로 자신들을 장난스럽게 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아 가볍게 때려주고 찬물을 뿌려주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의식은 그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축제 기간에는 불처럼 화끈한 자두 브랜디인 슬리보비츠가 흥을 돋우며 활기찬 축하 행사에 따뜻함을 더합니다. 음악은 체코 문화의 핏줄 속에 흐르며 수세대 전부터 내려오는 민요가 나라 곳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경쾌한 곡이든 부드러운 멜로디든 음악과 음식, 그리고 맥주는 체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맥주요.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잔을 전부 비워야 하는 체코의 환대를 상징하는 유명한 필스너 맥주 한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곳을 떠날 수 없을 겁니다. 체코 가정에 들어서면 신발을 벗는 간단한 행동에서부터 따뜻한 전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결은 신성한 것이기에 집주인은 항상 손님용 슬리퍼를 준비해두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가벼운 대화가 오가며 사업 이야기는 문 밖에 두고 옵니다. 5월 1일이 되면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부부들은 희망의 상징으로 활짝 핀 벚나무 아래에서 부드러운 입맞춤을 나눈 뒤 함께 술집으로 향합니다. 체코에서 건배는 단순히 잔을 부딪히는 것 이상으로 마음이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건배하는 상대방과 눈을 맞추세요. 그것은 마음속 깊이 전달되는 존중의 표시입니다. 이 나라의 문화, 정말 인상 깊지 않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저와 이야기 나눠요. 14. 세계 최고의 맥주 소비량. 체코는 맥주 애호가들의 천국으로 세계 최고의 맥주 소비국이라는 왕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체코인들은 연간 1인당 무려 140갤런의 맥주를 마셨는데 이는 맥주를 사랑하는 다른 나라인 독일이나 폴란드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체코 남성 10명 중 9명, 그리고 여성의 절반이 정기적으로 이 사랑받는 음료를 즐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뿐만이 아닙니다. 풍부한 전통과 뛰어난 품질도 자랑거리죠. 체코는 전설적인 필스너 우르켈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버드와이저를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찬사받는 맥주들의 본고장입니다. 상쾌하고 깔끔한 맛으로 존경받는 필스너 우르켈은 레이트비어닷컴과 같은 플랫폼에서 꾸준히 최고 등급을 받으며 최고의 국내 맥주로 꼽히곤 합니다. 맥주 마니아들에게 체코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세계 최초의 맥주 박물관을 탐험하거나 황금빛 라거부터 흑맥주, 과일향이 가미된 맥주까지 모든 것을 맛볼 수 있는 활기찬 맥주 축제에 흠뻑 빠져보세요. 각 지역과 양조장은 나라의 깊은 양조 유산을 반영하는 고유의 맛을 선보입니다. 최고의 맥주 경험을 원한다면 풀젠에 있는 필스너 브루어리 방문은 필수입니다. 체코의 펍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장소가 아니라 현지인과 방문객들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시원하고 상쾌한 맥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함께 어울리는 활기찬 중심지입니다. 혹시 로봇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다음 이야기를 탐험하기 전에 잠시만요. 구독 버튼을 누르는데 딱 10초만 도와주시면 보답으로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어떠세요? 13. 로봇이라는 용어의 기원. 로봇이라는 단어가 100여 년 전에 탄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21년 1월 체코의 작가 카렐 차페크는 그의 희곡 로섬의 만능 로봇 RUR에서 이 단어를 처음 소개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인간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 존재들은 결국 창조주에게 반란을 일으키죠. 로봇의 반란이라는 이 아이디어는 스타트렉, 배틀스타 갤럭티카,
블레이드 러너와 같은 상징적인 공상 과학 이야기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로봇은 20세기 초의 꿈을 뛰어넘었습니다. 병원 바닥을 소독하는 일부터 우리의 기운을 북돋는 일까지 수많은 형태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이제 로봇은 우리 일상의 구조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가장 대담한 아이디어조차 포용하며 전통에 도전하고 표현의 자유를 재정의하는 유럽의 한 목적지를 상상해보세요. 12. 저렴한 생활비 체코는 단순히 방문하기 아름다운 곳을 넘어 유럽에서 새로운 기회와 신선한 시작을 찾는 이들에게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다른 많은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와 거주지를 찾아 체코로 몰려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볼트 같은 회사를 통한 자전거 음식 배달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이며 초봉은 매달 약 138만 원 정도입니다. 이곳의 평균 월급은 약 235만 원이지만 최대 23%에 달하는 세금 때문에 실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숙련된 전문가는 세금을 내고도 276만 원에서 414만 원 사이를 벌 수 있습니다. 특히 프라하와 같은 도시에서의 생활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공유하면 한 달에 약 48만 원이 들 수 있지만 개인적이거나 더 큰 공간은 월 138만 원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는 저렴할지 몰라도 체코인들은 달콤한 디저트에 대한 사랑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이제 체코 요리의 달콤한 세계로 잠시 들어가 볼까요? 11. 달콤한 디저트의 유혹. 체코 요리는 돼지고기, 소고기, 가금류 같은 육류를 기반으로 하고 감자와 크림 소스로 풍미를 더해 늘 푸짐하고 풍부했습니다. 버터, 크림, 내장육은 모든 주방의 필수품이었죠. 하지만 2024년에 이르러 체코의 요리 지형은 변화했습니다. 이제 신선한 채소가 식사의 일부가 되었고 식물성 기름을 사용한 더 건강한 조리법이 동물성 지방의 과도한 사용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국적으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수용하는 추세를 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것에 대한 체코인들의 열정은 여전합니다. 전통 디저트, 특히 자두나 살구로 속을 채우고 농부 치즈와 버터에 볶은 빵가루를 곁들인 과일 만두가 달콤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체코 빵집은 잼으로 채운 작은 효모 케이크인 부으티나 양기비시, 자두잼, 또는 달콤한 치즈로 속을 채운 페이스트리인 콜라체와 같은 인기 메뉴를 제공하며 이 달콤한 전통의 중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잼을 바르고 가루 설탕을 뿌린 간단한 팬케이크도 여전히 소중한 간식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체코인들은 여전히 유서 깊은 요리로 축하합니다. 축제 메뉴에는 만두와 함께 진한 사워크림 소스에 재워 구운 쇠고기 안심 요리인 스비치코바, 그리고 소금에 절인 양배추를 곁들인 오리, 돼지고기 또는 거위 구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거의 모든 가정이 전통과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축제 음식인 빵가루를 입힌 잉어, 튀김과 구운 칠면조 요리를 즐깁니다. 혹시 마녀를 불태우는 축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10. 마녀 화형 축제. 매년 4월의 마지막 날, 체코는 고대의 매혹적인 마녀 화형 축제로 불타오릅니다. 깊은 민속의 뿌리를 둔 이 전통은 사악한 힘이 절정에 달한다고 믿어지는 밤을 기념합니다. 과거 사람들은 마녀들이 어두운 축제를 위해 모여 빗자루를 타고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그들은 언덕에 불을 피우고 불타는 빗자루를 하늘로 던져 마녀의 힘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오늘날 이 축제는 전국의 지역사회가 모여 마녀를 상징하는 집과 천으로 만든 인형을 태우는 활기찬 축제로 발전했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수천 개의 모닥불이 타오르며 그 타닥거리는 불꽃은 악령을 쫓아내고 봄의 도래를 환영하는 강력한 의식입니다. 밤은 불 위에서 소시지를 굽고 춤추고 음악과 노래를 부르는 기쁨으로 가득 차 현지인과 방문객 모두를 사로잡으며 체코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엿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9.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의 분리. 체코 공화국의 탄생은 회복과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붕괴한 후 보헤미아, 모라비아,
슬로바키아 사람들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1918년 5월 31일 선견지명 있는 지도자들이 피츠버그 협정에 서명하며 새롭고 통일된 국가의 길을 열었습니다. 불과 몇 달 후인 10월 28일 체코슬로바키아는 토마시 마사리크를 초대 대통령으로 하여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짧았습니다. 1939년 나치 독일이 침공하여 체코슬로바키아를 분열시켰습니다. 독일은 일부 지역을 합병했고 슬로바키아는 괴뢰 국가가 되었습니다. 독일과 주변국의 압력에 못 이겨 슬로바키아는 그해 3월에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체코슬로바키아는 재건되었지만 곧 소련의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1948년의 공산주의 쿠데타는 그 운명을 확고히 했습니다. 1969년에 이르러 나라는 체코 사회주의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의 연방이 되었지만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 1989년에 벨벳 혁명으로 공산주의 통치는 끝났지만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 사이의 차이는 여전했습니다. 마침내 1993년 1월 1일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라는 두 개의 독립국가로 평화롭게 분리되었습니다. 이 분리는 여전히 울림이 있어 체코인들은 슬로바키아인으로 오해받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8. 유럽에서 가장 많은 성풍부한 역사를 자랑하는 체코는 2000개가 넘는 숨막히는 성과 유세의 고장으로 각각이 유서 깊은 과거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성들은 단순한 건축물 이상으로 국가의 영혼이며 그 영원한 아름다움을 목격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가장 매혹적인 성 중에는 고요한 호숫가에 우아하게 자리 잡은 오를리크 성, 매혹적인 영국식 건축 양식을 자랑하는 체스키 크룸로프 성, 그리고 중세 체코 유산의 정수를 담은 신비로운 분위기의 카를슈테인 성이 있습니다. 이 경이로운 건축물들은 각각 고대 고딕 양식부터 호화로운 바로크 양식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건축 여정의 독특한 장을 보여줍니다. 체코의 성을 이야기할 때 거의 7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 단지인 프라하 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체코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이 상징적인 장소는 궁전, 교회, 정원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걸작이며 국가에서 가장 소중한 랜드마크 중 하나로 서 있습니다. 이 성들은 단지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인내하고 번영해온 국가의 본질을 구현하며 체코의 시간 여행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7.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활기찬 이웃 나라들 옆에서 종종 간과되기도 하는 체코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국가 중 하나로 빛납니다. 강력한 안보와 안정적인 정치 환경 덕분에 이곳은 거주자와 방문객 모두에게 진정한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범죄는 드물고 평화로운 분위기는 평온하고 수준 높은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 중앙유럽의 보물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체코는 뛰어난 교육 시스템, 저렴한 생활비, 그리고 환영하는 공동체에 이끌린 외국인들에게 등대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국제 학생들과 유럽에 장기 정착하려는 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지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체코는 번성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과 기계류 같은 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며 현대적인 안보와 효과적인 통치가 지속적인 번영을 보장합니다. 세계 평화 지수에서 꾸준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체코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명성은 그럴 만합니다.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강력한 외교 관계는 유럽연합과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안보를 더욱 강화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안전함만이 눈에 띄는 것은 아닙니다. 프라하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에 도전하는 독특한 타워도 있습니다. 6.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생긴 타워 역사와 낭만이 얽혀있는 프라하의 심장부에 지슈코프 텔레비전 타워가 도시의 고전적인 아름다움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종종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생긴 건물로 불리는 이 타워는 1980년대에 지어져 프라하의 전통적인 매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 대담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은 예술가 다비드 체르니가 만든 표면에 매달려 있는 섬뜩한 검은 금속아기 조각상들로 인해
더욱 인상적입니다. 이 불안한 형상들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구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강력한 항의이며 각각의 의미로 가득 차 깊은 성찰을 유발합니다. 타워의 예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그곳이 제공하는 경험은 부인할 수 없이 매혹적입니다. 도시 위 약 90m 높이의 전망대에 오르면 프라하의 숨막히는 전경이 펼쳐집니다. 도시의 붉은 지붕, 역사적인 다리, 그리고 불타바 강이 발 아래로 펼쳐져 익숙한 풍경을 비범한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5. 크리스탈의 왕국 역사와 신비의 땅. 보헤미아는 크리스탈의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칭호는 순수함과 광채로 유명하며 종종 다이아몬드에 비유되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크리스탈을 만들어온 수백 년의 전통을 반영합니다. 보헤미안 크리스탈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규사와 산화납에 정제된 혼합물이라는 독특한 구성으로 고온에서 단련됩니다. 이 과정은 비교할 수 없는 투명도와 빛 굴절률을 가진 유리를 만들어내며 보헤미안 크리스탈의 수세기 동안 세계를 매료시킨 특유의 반짝임을 부여합니다. 체코의 크리스탈 제작 기술은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보헤미아는 유럽의 주요 크리스탈 생산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초기 작품들은 교회와 궁전을 장식하며 부와 세련미를 상징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보헤미안 크리스탈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귀중한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시대를 거치며 보헤미안 장인들은 끊임없이 기술을 연마하여 계속해서 눈부시게 빛나는 복잡한 걸작들의 유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웅장한 샹들리에부터 섬세한 유리 제품에 이르기까지 보헤미안 크리스탈은 이 지역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예술성에 빛나는 예로 남아 있습니다. 4. 세계에서 가장 깊은 동굴 프라하에서 약 320km 떨어진 옛단 마을 흐라니체에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담수 동굴인 으스스한 흐라니체 심연이 숨어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심연은 과학자들과 모험가 모두를 매혹시켰지만 대부분이 미탐사 상태로 남아 있으며 그 진짜 깊이는 불확실성에 쌓여 있습니다. 2016년 용감한 다이버들이 심연 속으로 400m 이상 내려갔지만 2022년에는 첨단 기술이 그 깊이를 거의 450m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굴의 위험한 통로들은 그 최종 깊이를 애타는 비밀로 남겨두었습니다. 흐라니체 심연의 기원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끊임없는 지하수가 구불구불한 터널을 깎아 만들었다고 믿는 반면 다른 이들은 수천 년 동안 석회암을 통해 스며든 빗물이 숨막히는 종유석과 석순으로 장식된 이 초현실적인 미로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심연을 탐험하는 것은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거의 0에 가까운 시야와 산성수부터 산소 부족 공기와 통행 불가능한 지형에 이르기까지 위험한 조건들은 모든 잠수를 생명을 위협하는 도전으로 만듭니다. 빽빽한 초목과 잔해는 여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각 탐험을 심연 자체와의 싸움으로 만듭니다. 3. 600년 동안 작동하는 전설적인 시계 체코 공화국의 수도 프라하의 심장부에는 건축과 공학의 경이로움인 프라하 천문시계가 서 있습니다. 600여 년 전인 1410년에 설치된 이 시계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천문학과 정교한 조각의 숨막히는 융합체입니다. 시계의 디자인은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진 3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걸작입니다. 검은 배경에 노란색 숫자가 있는 바깥 고리는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되던 보헤미안 시간을 표시합니다. 금색 로마 숫자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고리는 새벽부터 황혼까지 프라하의 24시간을 추적합니다. 중앙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중세의 믿음을 반영하는 생생한 지구 묘사가 있습니다. 천상의 매력을 더하는 것은 황도대 고리로 황도대의 별자리를 통과하는 황금빛 태양이 황도 이 태양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 뒤에는 어두운 전설이 있습니다. 카단 출신의 미쿨라시라는 장인이 만든 이 시계는 외국인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프라하 시의회의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다른 곳에서 자신의 걸작을 재현할 것을 두려워한 그들은 그의 눈을 멀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뇌에 빠진 미쿨라시는 자신의 창조물을 파괴하여 그 복잡한 메커니즘을 손상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프라하 천문시계는 예술성과 복수의 상징, 즉 제작자에게 저주받은 시계가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것을 수리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누구든 불행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니콜라 씨의 영혼이 여전히 시계에 머물며 그 비밀을 지키고 감히 간섭하려는 자들을 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체코는 역사와 전통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곳은 자유가 끝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이유를 알아보세요. 이 모든 것이 허용되는 곳 체코는 유럽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 중 하나로 빛나며 이곳에서 자유는 단지 권리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이 작은 중앙유럽 국가는 역사와 현대를 매끄럽게 융합하며 모든 형태의 개인적 표현을 소중히 여깁니다. 젊은이들의 대담한 문신이든 규범을 거스르는 아방가르드 패션이든 이곳에서의 자기 표현은 단지 받아들여지는 것을 넘어 찬미됩니다. 보이는 것 넘어 체코는 지적 자유를 맹렬히 수호합니다. 공산주의 억압의 역사에 의해 형성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무신론 비율을 가진 많은 체코인들은 인본주의와 세속적 가치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엄격한 통제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관용과 존중이 규범인 개방적인 사회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지인이든 새로운 사람이든 수능보다 개성을 중시하는 환영하는 공동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 수많은 누드비치 유럽은 나체주의를 포용하지만 체코는 그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대담하고 개방적인 문화로 유명한 이 나라는 이 지역에서 가장 매력적인 누드비치들을 제공하며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을 약속합니다. 프라하에서는 단순히 옷을 벗는 장소를 넘어 활기찬 모임 장소인 누드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의상 선택이 자유로운 레스토랑, 댄스 이벤트, 라이브 음악이 모두 나체주의자들을 위한 한적한 공간에 마련되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일광욕 이상의 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놀이터, 샤워시설, 탁구대, 그리고 대여용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한때 모래 채취장이었던 로트카는 이제 조용한 소나무 숲에 자리 잡은 500m 길이의 누드비치가 있는 평화로운 18헥타르의 호수가 되었습니다. 이 휴양지는 사생활 보호와 함께 스낵바, 화장실, 샤워 시설과 같은 필수 시설을 제공합니다. 해변은 또한 사교 행사와 대회로 활기가 넘치며 활기찬 공동체 정신을 조성합니다. 오스트라바 근처에는 나체주의자 친화적인 여러 모래 채취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스트라바 나체주의자 협회의 추천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한 곳은 누드비치 옆에 소박한 캠프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기는 없지만 매력적이며 간이식당, 건식 화장실, 배구 코트, 러시아식 볼링, 그리고 모닥불 구덩이가 있습니다. 잔디가 깔린 해변은 물속으로 가파르게 내려가 모험적인 느낌을 더합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인 보르니 비치와 쿠색 비치는 무성한 소나무 그늘 아래 있으며 태양과 모래 이상의 것을 제공합니다. 화장실, 샤워 시설, 페달보트, 거대한 체스, 워터 슬라이드, 축구장을 갖춘 이 해변들은 진정한 목적지입니다. 현지인들은 종종 이 지역을 자유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글로브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 다음에 보고 싶은 나라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